안녕하세요. 부동산 따라잡기 정혜경입니다. 올 들어 분양권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 즉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 아파트에는 대출받기가 까다롭지만 분양권은 중도금을 건설사 보증의 집단 대출로 돌릴 수 있어 초기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치열해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 아파트는 분양권을 웃돈만 주면 살 수 있고요. 3, 4월에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살아난 것도 분양권 매매를 부추기는 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위례나 하남, 미사, 다산 등 신도시에선 분양권 거래가 늘면서 웃돈도 함께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럼 부동산 따라잡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따라잡기 1부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죠. 오늘 먼저 전화 연결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 드릴 거고요. 좋은 매물 정보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열려있는 상담 번호는요. 02797-0300번, 797-0300번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오늘 상담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저희 이제 부동산 상담 들어가기 전에 이슈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어떤 이제 내용 부동산 준비하셨나요? 오늘 한번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많다 그래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보시면 요즘에 이제 소형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금 상당히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예전보다도 더 2009년도에도 올라갔고 이제 2010년도에도 소형 아파트 가격이 중형보다는 더 많이 프리미엄이 뛰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보통 60제곱미터 이하가 서울 소형 아파트가 이게 3.3제곱미터당 5년 만에 지금 2천만 원을 넘어선 결과를 볼 수 있거든요. 2013년도에 다시 1,000만 원대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 66제곱미터 이하 아파트가 지금 현재 11.8%나 오른 거예요. 중형에 비해서. 중형은 뭐 거의 그대로거든요, 시세가. 근데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3%까지 올해 초부터 올라갔고 특히 이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강남구 같은 경우는요. 지금 개포주공 1단지 지금 56제곱미터는 11억 7천만 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지금 이제 여기 제곱미터당 매매가 약 7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지분 대비 계산을 또 명확히 좀 해봐야 되는 거고 요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재건축 사업단지가 지분이 몇 평이냐에 따라서 이 11억에 대한 가격이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보셔야 되고 너무 이제 소형 아파트가 좋다 그래서 이렇게 오바된 가격으로 투자하는 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프리미엄이 본인이 주고 사면서 이 가격이 프리미엄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1억 7천을 주고 분담금이라는 게 또 나오게 되는데 그 분담금까지 왜냐면 이게 권리가액 자체가 이제 인정되는 게 이게 10억을 인정을 받느냐 아니면 8억을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고 산 가격이 프리미엄이 되는 거죠. 그 프리미엄에다가 또 분담금까지 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개포지구가 4천만 원대 분양에 이르고는 있지만 일반 분양을 받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사항이 요구되는 거고 현실적으로 소형 아파트 중에서 신축 소형 아파트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강남의 일부 지역에 하나는 거고 이것 또한 가격이 오바될 수 있으니 주의사항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소형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그야말로 이제 천장 뚫린 듯 치솟고 있는데요. 투자하실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지금부터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 모시고 본격적인 전화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저희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살려고 그러는데요. 네. 동작동 쪽에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 그쪽 동작동 쪽에 새 아파트로 해서 이소이스테이트나 아니면은 상도엠코 쪽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소이스테이트를 비싸게 무리를 해서 사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적당한 가격으로 해서 상도엠코 쪽을 보는 게 나은 건지 싶어서요. 지금 각각 이제 동작동 이수일스테이트하고 지금 상도 엠코 아파트 보신다고 하셨는데 각각 몇 평 네. 보고 계세요?
지금 이수일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25평이나 아니면은 34평 같은 경우에 저층으로 나온 거 생각하고 있고요. 네. 엠코 같은 경우에는 34평 생각하고 있어요. 34평 정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거주할 아파트 보고 계신데 두 아파트 중 어느 게 이제 향후 전망이 더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수일 스테이트하고 가격 차이가 상도 엠코하고 많이 나는데 네. 지금 이제 그 특별히 그 두 군데를 지정한 이유가 있나요? 저 남편이랑 제가 음. 이제 반포랑 잠원동 쪽에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아, 그러시구나. 예, 그 근처로 해서 조금 새 아파트를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네네. 이제 뭐 이제 사실 엠코를 좀 봤었는데 이제 그렇죠. 아무래도 다니기에는 이수일 스테이트가 나은 것 훨씬 같아서 낫죠. 네. 예, 그쪽 25평을 처음에 보다가 저층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층이랑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가격 많이 나죠. 예, 그래서 저층을 차라리 들어가는 게 나은가 싶어가지고. 실속주의로 지금 움직이시고 예. 싶으시구나. 네, 그럼 제가 지도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가격적인 매력은 지금 말씀하신 여기 상도 엠코가 가격이 조금 더 이제 이쪽이 그 얘보다는 지금 여기 말씀하신 데가 여기 이수일 스테이트거든요. 근데 네네. 여기가 은근히 전철이랑 이런 게 조금 편하진 않아요. 네, 여기가. 맞아요. 그죠? 그런데 새 거에다가 공기는 상당히 좋고 뭐 학교 교육도 나름대로 되게 잘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이제 수요자 입장으로 봤을 때 여기 방배동이라는 어떤 인프라를 이용을 하고 반포권역을 이용하는 거로 봤을 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이수일 스테이트가 어떻게 보면은 그 휴머니즘적으로 상당히 건강하게 살기 좋은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불편한 게 이제 전철이 좀 불편한 거예요, 교통이.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엠코 같은 경우는 7호선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외려 7호선이 강남으로 이렇게 쭉 내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반포로. 네네. 그러니까 그냥 차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 정도면 좋아라고 생각하시면 이수일 스테이트도 상당히 좋은 아파트 중에 하나다. 왜냐면 가격 대비 여러 가지가 뭐 괜찮습니다. 실속적이고 네. 그 전세 비율도 그렇고요. 엠코는 이쪽 지역에서 봤을 때 1등이에요. 엠코가. 네, 이쪽 지역, 예, 이게 1등이라서 수요자가 항상 많아요. 수요자가. 여기는. 그러니까 나중에 팔 때 스트레스 받지 않고 팔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세대수가 상당히 높죠. 뭐 5천 세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보다는. 그래서 네네. 이 둘의 특성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상도동에서 반포 왔다 갔다 하는 거 사실 가깝거든요. 멀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둘의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그냥 내가 좀 장기적으로 오래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러면 이 힐스테이트도 추천할 만한 곳이고요. 이쪽 네.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도 엠코타운은 나중에 팔기 쉬운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둘이 장단점이 너무 달라서 좀 애매한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반포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가격 대비 신축을 찾다 보니까 지금 네. 이제 이수일 스테이트를 잡으신 거예요. 딱 네네. 보셨을 때, 예, 이게 그래도 신축이구나. 그리고 여기는 그냥 사당동이나 방배동에 대한 어떤 인프라를 지금 하는 거고, 이 지금 상도동 같은 경우 뒤로 넘어오면은 바로 또 강남 접근성이 되게 가깝거든요. 이게 교통 네. 자체가. 그러니까 네네. 예, 실질적으로 쭉 타고 넘어오면 바로 그냥 반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격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도 그렇고 둘 중에 하나를 하자면은 팔기 쉽고 이제 파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아파트도 뭐 그러니까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편안하게 쉬는 목적으로 들어가는 건 괜찮거든요. 차라리 이게 이제 산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네네. 공기 좋은 걸로는 여기가 더 좋은데 혹시 아이들이 좀 어리세요? 애가 있는데 이제 한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고 있어서 학원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학군까지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여기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여기 지금 힐스테이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육적인 면에서도. 근데 이제 엠코가 가격이 이렇게 더 오르는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혹시 예, 나중에 거기는 그냥 이제 꾸준해요. 그 가격인 막 거예요? 올라가지 않고 막 떨어지지 않고 그냥 꾸준해. 1등이긴 한데, 네. 여기 전체가 그래요. 여기 전체 시장이. 그래서 엠코를 기준으로 다른 것들이 가격이 싸냐 비싸냐를 봐야 되거든요. 여기가 1등이기 때문에 기준이라서. 근데 엠코는 프리미엄으로 보기에는 조금 아니죠. 투자 오를 목적으로. 가치는 없는 거고. 예, 크게 없어요. 근데 올해 말 되면
근데 많이 좀 상승이 있을 건데 얘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체 서울시 전체가 다 들썩거릴 거라서 뭐 예, 올해 말쯤 되면. 근데 지금은 그냥 뭐 투자하는 것까지 같이 보고 교육까지 같이 보려면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원래 좀 네. 그거는 그러니까 네. 그 둘 중에 하나는 좀 포기하셔야 돼요. 교육으로 갈 거냐, 뭐 아니면 교통을 포기하고 열로 갈 거면 출퇴근이 쉽겠죠. 애들 네. 교육하기도 좋고. 그리고 나중에 파는 거는 뭐 물론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 그래서 수요자들이 늘 꾸준하게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둘의 장단점이 좀 달라요. 얘는 또 나름대로 팔기는 잘 팔리는데 뭐 교육 가격적인 면에서 좀 오르지 않은 그런 좀 둘이 상당히 굉장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시긴 하신 것 같은데 예, 제가 눈에 보이거든요. 얼만큼 이걸 네. 채택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들이신 것 같은데 지금 둘 다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해요. 예. 다른 데를 추천해 주시면 혹시 괜찮은 데 어디 있을까요? 근방으로 해서. 금방으로 해가지고 지금 신축 아파트로 치자면 여기 말한 데는 그렇게 새 걸로 가셔야 되니까 가격이 지금 뭐 8억 5천대, 8억대? 아니, 한 6억 5천에, 한 7억 선 생각하고 있어요. 아, 7억 선이면 여기 안에서 움직이셔야지 돼요.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지. 네. 애매하죠. 예, 예. 네네. 예. 아니면 좀 두 분이 젊으시면 지렛대 효과를 좀 이용하셔가지고 그 개포 역삼동에 가시게 되면은 동부 센트럴이라든가 이런 주택들이 있어요. 애들 교육도 괜찮고 네. 그쪽으로 융자를 좀 껴서 들어가시는 네.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반복 왔다 갔다 하기도 쉬우시고 교육도 아. 괜찮고 여러 가지가 괜찮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신에 신축은 아니에요 거기는. 아, 뭐 네. 한 가지 또 포기해야 돼 한 가지를.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실거주 하실 두 아파트를 한번 보고 계셨는데요. 각각 너무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시청자님 상황에 맞춰서 잘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부분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한 지역에 역삼 레미안 33평을 매도하고 네. 문정동에 패밀리 아파트 43평이나 48평을 매수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 좀 상담 좀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실거주 하시고 계신 곳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지금 패밀리 아파트 가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레미안은 저희가 네. 3년을 살았고요. 네. 지금은 3년을 거기서 거주를 했었고요. 지금 아, 실거주는 네. 안 하고 있고 예. 문정동은 저희가 실거주 목적하고 재건축 바라보고 갈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실거주 겸 재건축을 바라보고 실거주 네. 겸 이제 약간 시세 차이까지 한번 이후에 노려보시려고 하시는 네. 것 같은데, 아,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역삼 네. 레미안 향후 전망 그리고 문정동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이제 네. 지금 체크를 했는데요. 네. 지금 이거를 어떤 사람이 들어도 그 부동산 전문가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도 아마 반대하실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그래요? 아파트를 놔두고 지금 예. 가시는 거거든요. 가격 대비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하나가 지금 이렇게 그 역삼 레미안 아파트, 그죠? 여기가 네, 아까쯤에 조금 전에 전에 전화하신 분한테 제가 권해드린 지역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좀 연식은 됐겠지만 가격 대비 지렛대 효과를 좀 이용해서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나가시라는 얘기를 해드린 거고, 여기는 네. 교육적으로 항상 가격이 그렇게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여기 자체가. 근데 네. 역삼 레미안 같은 경우는 지금 한티역이라는 분당선을 지금 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살기 굉장히 좋아요. 교육도 상당히 1등이지만 가격 네. 대비 상당히 여기 이제 도곡레슬도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네. 도곡레슬도 있고 여기 롯데백화점도 있고 교육 여기 단국대 고등학교도 있고 이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여기 항상 인기가 있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보자면은 보통 아까 그분하고 연결을 좀 짓자면은 이렇게 이제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 이쪽부터 해가지고 여기 위에 이제 개나리 프로죠. 스스로 너무 잘 아시죠? 여기가 얼마나 수요자가 네. 항상 바글거리고 교육 때문에 3월달 되면 맨날 네. 바쁘고 전월세 계속 올라가고 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네. 이제 말씀하신 문정동 해밀리에 대해서 그럼 한번 살펴보시겠는데, 네. 해밀리는 지금 어떤 저거를 보셨나요? 전용을, 면적을. 43평이나 48평을 지금 43평. 보고 있어요. 자, 43평에 지분이 어떻게 되든가요?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재건축에 그게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예. 지분 자체가 몇 평인지 아셔야 되는데 굉장히 작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19평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매가는 얼마 정도 보셨어요? 8억 5천 정도 하더라고요. 그렇지. 8억 5천 정도. 예. 그럼 이 19평을 아주 좋은 경우로 130% 정도 우리가 무상 지분을 준다는 식으로 쉽게 설명을 좀 하자면 25평 정도 된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자면 이거보다 더 낮게 나올 수도 있고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는데 25평 정도를 무상으로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안정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8억 5천으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매매가가 3천만 원 이상 넘어가죠. 예. 여기가. 근데 우리 잘 아는 게 뭐냐면은 지역적으로 지금 가락 쪽도 지금 2,600대 오픈했고 지금 뭐 2,800대 이렇게 시세가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정동이 아무리 거기가 해밀리타운이 좋아도 3,500, 600 갈까? 이거는 조금 퀘스천이죠.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투자로 거기에 들어가신다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상당히 있는 거고 가격이 많이 오바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거를 얘기 안 하면 또 나중에 오해를 하시는데 그 43평짜리가 나중에 재건축 시장이 이제 굉장히 이제 좋아져가지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연도가 이제 다다란다 이게. 응? 그때쯤 되면은 밑도 끝도 없이 바람을 타고 가격이 올라요. 이게 뭐 지역에서 막 오르는 거예요. 지역에서 재건축 한다 하니까 막. 그러니까 아까쯤에 여기 방송 초장에 이렇게 얘기했던 게 내가 얼마의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지도 모르고서 이게 권리가액이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고서 막 사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8억에 샀는데 내 물건의 가치가 7억 정도 인정됐다. 그럼 8억 5천이니까 1억 5천은 프리미엄을 준 거고. 그리고 분담금을 또 내야 되잖아요. 그 분담금까지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게 오바가 상당히 많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분양 받는 게 훨씬 나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관리처분 되고 나서 나중에 권리가액이 다 투명하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피를 주고 사더라도 사는 꼴. 뭐 이런 게 훨씬 더 낫지. 이게 지금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는 데다가 이 레미안하고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전화를 되게 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투자하느니 그냥 레미안을 갖고 계시는 게 훨씬 나아요. 네, 그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문정동 아파트가 가격이 다른 것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건가요? 지분이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죠. 생각보다 높은 거죠. 네네. 저렴해 보이긴 하지만 지분이 워낙 적어서 투자 가치가 뭐 크게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근데 바람 타고 올라가는 건 거품이니까 이것은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관리처분 나 봐야, 그때 돼서 봐야 진짜 가격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 레미안을 보유하고 있는 게 나은 건가요? 네, 지금은 보유하셔도 괜찮아요. 네.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올해 말쯤 되면 않은데. 올라갈 건데 뭔가 살 일이 있으시면 지금 사시고 지금 그거 파는 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이렇게 파시면 돼요. 강남이 지금 이주 수요 때문에 또 올라갈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네, 지금 문정동 올림픽 해밀리 아파트 재건축 전망이나 이제 수익성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주셨어요. 역삼 레미안 보유 쪽으로 무게를 더 실어주셨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연결자 되셨고요.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네, 수고하셨어요. 제 차례인가 봐요. 저는 개봉동에 있는 한마을 아파트 25평대를 한 6, 7년? 네. 6, 7년 전에 구입을 3억 4천 했어요. 네. 근데 지금도 그 가격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팔고, 예. 이제 마곡 13단지라고 그 힐스 테이트? 네. 거기서 분양해서 내년 17년 4월경 입주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좀 갈아타볼까 하는데 그쪽에 제가 며칠 전에 나가보니까 네. 뭐 프리미엄이 벌써 1억 2천에서 1억 5천을 얘기해요. 네네.
그리고 그 차액에 대한 뭐 세금 뭐 이런 거 저런 거 네. 감안해서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 고민스러워서 전문가 박사님들께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아, 네, 전화 잘 주셨고요. 개봉동 네. 한마을 아파트 이제 매도를 하고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로 이제 한번 이주를 하실까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상담 네, 받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안녕하세요. 살고 계신 개봉동 아파트 같은 경우 중앙하이츠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 네네, 맞습니다. 한 2,000세대 알겠습니다. 되는 거.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 아파트는요, 가격이 예. 여기는 항상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냥 1호선 전철 끼고 있는 데다가 예, 예. 그냥 살기 좋은 정도? 그리고 지금 예. 이제 프리미엄이 약간 붙을 수 있는 게 여기 지금 그 영등포 구치소가 이전해 가면서 환경이 좀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언제쯤 나갈까 뭐 모르겠어요. 아직도 놔두면은 그대로 뭐 있는데. 크게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아도 오를 가치가 조금 있고요. 지금 네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 마곡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 13단지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제가 보기에 이 13단지를 가격을 얼마짜리 보신 거예요? 그게 25평과 34평 두 가지가 있어요. 예, 34평 같은 경우. 근데 이제 8억 34평 8, 같은 5천 정도 경우에는 하죠? 예. 5억 3천 분양했다고 들었거든요. 분양가가 저기. 아니라 지금 시세가. 그러면 시세가 그 한 1억 13단지가 지금 이제 그 A형이냐 B형이냐 C형이냐에 따라서 6억 네네. 5천에서 8억 5천까지인데 어차피 6억 5천에서? 6억 5천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형이 나빠서 나중에 팔기도 안 좋고요. 그리고 현재 시세가 6억 5천에서 8억 정도 해요. 예, 8억 5천까지 가는데 그 8억짜리를 여기서 살 거면 7단지나 8억 5천 네. 정도 주고 7단지나 그런 중심부로 가지 13단지 안 살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민영이긴 합니다, 힐스테이트라서. 엠벨레나 이렇게 해서 SH공사에서 가는 게 아니고 민영으로 재건축 이게 이제 마을을 재건축한 거라 좋긴 한데 그래도 그거 할 거면은 더 중심부로 아예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그쪽을 정리해드릴게요. 한번 한 10여일 전에 가봤는데 중심부 그 7단지가 훨씬 좋아 보이는데 거기는 그렇지. 단 이상이 거의 20년 장기 전월세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SH에서 매매되는 거. 것들 있으니까 잘 찾아보세요. 근데 그 SH에서 분양한 거 장기 전세나 임대나 있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 방송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예. 아, 그래. 네네네. 아니, 왜냐면 50% 이상이 이제 20년 장기 전월세니까, 네네. 저는. 그러니까 매매하시는 거로 보셔야 되겠죠. 거기 가서. 네. 이거보다는 그게 훨씬 나으니까 그걸로 정리해 드릴게요. 방송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네네.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네네. 지금 여기 13단지는 내년에 입주할 건데 지금 현재. 그거 안 산다니까요. 처음에 그거 안 산다고요. 34평 그거 살 거면 7단지나 8단지 안에서 살 것 같아요. 정리해 그래요? 드렸어요. 네. 그럼 1억 5천 더 올랐다. 근데 그럼 한 가지 더. 이게 아니라면 마포구 아현동에 제2지구 재개발 지역이 또 있어요. 아직 관리 처분 인가는 맞다는 어디 소리는 못 얘기하시는 들었거든요. 거지? 방송 마포구 시간 관계상 안 아현동에. 될 것 같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추가 상담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중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제 문자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2048님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몇 년 후에 퇴직 예정이라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지금 시점에 사도 되는 건가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제 문자 사연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수익형 부동산 퇴직하신다 그래가지고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 관심은 상당히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720만의 세대가 4년, 5년 있다가 쏟아지는데 작년에 우리가 한 2만 세대 움직인다 그래놓고 8천 가구 움직이면서 서울 시내가 들썩거렸거든요. 가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오고 이런 질문들이 계속 많아질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그 수익형 부동산을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조금 더 일찍 사셨으면 좋겠지만 지금 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거는 좋은데 지역적으로 수요자의 레벨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베이스를 개발 베이스를 깔고 있느냐를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의 주변 시세보다 낮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저렴하고 싼데
개발 베이스까지 깔려 있다. 그런데 잘 지었느냐 이런 것까지 살펴보셔야 되는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는 얘기를 하자면 상당히 길습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세금까지 정리해서 사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한테 가서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매입을 좀 하시는 거를 권장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개발 베이스가 깔려있는 대표적인 것 중에 우리가 투명하게 알고 있는 송파구나 광진구 아니면 성동구 이런 데는요, 가셔서 사셔도 괜찮은데 가격적인 것만 좀 체크하신 다음에 사시면 좋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지금 사실 때 부부가 각자 인별가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부끼리 잘 정리를 해가지고 살 때 분리가세 받을 수 있게끔 마무리를 잘 해갖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걸 개인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힘드실 건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셔서 물건을 살 때 매입하시는 걸 권장을 좀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문자 사연까지 저희 만나봤고요. 저희 시간 관계상 방송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신하선 대표께서 세미나 진행하시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내 집 마련과 수익형 부동산 챙기기입니다.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하선 대표,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가 진행하는 세미나고요. 수요일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장소 7호선 노년역 8번 출구 인근이고요. 참가 신청 02797-0300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함께 해주신 신화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께서 진행하는 세미나인데요. 한번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지 살짝 알려주시죠. 오시게 되면 조금 전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굉장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금 문제부터 디테일한 것들을 여기서 얘기를 많이 해드리니까 오셔가지고 본인이 거주할 아파트하고 같이 이제 미래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미나에 오시면 그런 내용들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미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상담번호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02797-0300번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은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하선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